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6.1 지방선거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선거를 통하여 선출직들은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획득합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6.1 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각 당 후보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후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중앙대학의 김현동입니다.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이번 6.1 지방선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드리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나오신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광역시장 후보는 이제 상대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빠르게 당내 경선에서 본선 진출하실 수 있는 최종 후보자로 확정이 되셨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선거 준비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눈코 뜰 새가 없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정도 이렇게 빠른 순위를 부여해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부터 말씀을 듣는 그런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서 특권과 반칙, 오만으로 무장된 문재인 정권의 가신그룹의 국정농단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의 이 폭정을 끝내고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무능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 특히 대전광역시 시정의 무능을 교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대한민국을 망쳤다면 지난 4년 동안 대전 무기력한 시정 또 무능한 시장으로 대전의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또 산업적인 여건 또 기타 재정적인 그 비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15년 가까이 민주당 시장 세 분이 정책을 오락가락 뒤집으면서 지금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같이 출발한 광주는 2호선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4년에 첫 삽도 못 뜨는 시장이라면 30년을 시켜도 일을 마무리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난 10년 동안 유성구에 사시는 시민들, 서구에 사시는 시민들의 교통권 확보 차원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책사업 유치는 연전연패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발벗고 뛰었다는 얘기를 지난 4년 동안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줄고 청년들은 떠나고 좋은 기업들도 대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무능한 시장, 무기력한 시정을 완전히 교체해서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시정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치밀한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반드시 새로운 대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선으로 저 이장우가 이번 지방선거에 시장으로 출마했으면 하는 저의 희망과 그런 바람이 후보가 됐다고 봅니다. 반드시 시정을 교체해서 새로운 대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지방자치 전문가이신데 광역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소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자격 조건은 이러이러야 된다. 어떤 그 학문적인 정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그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국정 과제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라고 하는 것이 그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의 인구 집중이라든지 비수도권에 있어서의 지역의 쇠퇴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서 지방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일으키고 또 혁신을 일으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보면 아무래도 비수도권 중에서도 다른 지역들과 조금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권역의 발전들을 위하여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부울경이나 이런 쪽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굉장히 그 수도권의 인구라든지 인재들 또 기업체들이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혁신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전, 세종, 충청 이 지역에 있어서는 뭔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그러한 역량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서 중앙지방협력회의다라고 하는 제2국무회의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아이디어였는데 그런 이 중앙과의 아무튼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면서 특히 중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한들, 예산들을 지역 발전을 위하여서 아무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특히 이 단체장에게 있어서는 요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또 조금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특히 이 단체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서 소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시민들과의 다양한 이슈들, 지역 문제들을 또 전문 영역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한 사람의 단체장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다양한 소통들의 채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한국은 대통령제도 제왕적이다 하는 비판들이 계속 있어 왔고 또 단체장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서 볼 때 제왕적 단체장이다라고 하는 비판들 구조가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 그것도 결국 소통의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무래도 한국의 현실 정치적인 시스템이 대통령 중심제, 중앙 집권제를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제왕적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그 현재의 그 시스템에서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소통, 구조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장우 후보가 갖고 있는 제가 본인의 강점과 매력 요인 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에는 누구보다 강점이 있다. 뭐 예. 그런데 방점을 찍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나와서 본래는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용산 시대를 이제 여는데 그 당선인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는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열심히 일하셨지만 정말 제대로 일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구중궁궐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들 가까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늘 옆에 참모들과 격의 없이 회의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청와대를 떠나서 나오겠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 취지를 보면 결국은 그게 국민과의 소통 아니겠어요? 그리고 참모들과의 소통. 구중궁궐에 갇혀가지고는 국민이 바라보는 국가의 전체 현안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을 보려면 반대쪽에 가서 먼 곳에서 봐야 그 산 전체가 보이는데 그 산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 작은 나무밖에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 전체를 보기 위해서라도 국민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도 뭐 스스럼 없이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쪽이고요. 또 지난 선거 과정에서 또 경선 과정에서 당선인 신분으로도 제가 적극적으로 대전 얘기를 많이 했고 당선인께서는 어쨌든 대전을 이 충청권의 수부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제 산업도시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플랫폼 기업 그리고 대전의 최강점으로 갖고 있는 바이오 헬스 산업 그리고 항우연이 지금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자통신연구원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옮기셨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이 방산기업 이런 것이 함께 대전의 대거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 대통령과 대전시장이 마주 앉아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서로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엊그제 뵀을 때 제가 대통령 대전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용지 500만 평 이상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노연구원을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서 나노반도체의 핵심 생산기지를 대전에다가 육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평 정도의 기업 유치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대통령 당선인이 한 200만 평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주시고 어쨌든 저의 공약과 지난 대선 공약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자치단체장과 집권하에 있는 대통령과의 소통 그리고 시장과 시민과의 소통 또 시장과 언론과의 소통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통이 안 되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면 결국 서로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허태정 시장이 중기부가 세종으로 떠날 때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했다 이렇게 봅니다. 150 지금 145만 정도 우리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만 145만 대전 시민의 이익에 침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수수방관했다. 이건 정말 책임을 방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출마하면서 145만 시민의 이익이 침해됐을 때는 시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모든 걸 동원해서 막아내겠다. 대신에 시민들을 위해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절한 준비를 갖추는 그런 시정을 구현하겠다.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결국 그게 하나의 소통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지방자치를 전공한 학자로서 뭐 지금 후학들을 양성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자치단체의 선출직으로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시려고 하는 후보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은 후보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뭘 들 수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저희들이 이 정치학이나 지방자치를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특히 이 대의 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들 중에 이렇게 하나가 보면 이 정당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양대 정당의 문제들이 보통 얘기가 많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이슈를 가지고 극단적인 대립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문제들이 풀어지기도 쉽지 않고 또 그 대립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되려나라고 하면서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립되는 사안들에 대하여서 이게 극단적인 대립을 하다 보면 순수성, 그 이슈의 순수성은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타협하고 절충하고 양보하고 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러면서 지역의 이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대전 지역이나 이렇게 보면 여러 이슈들이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이슈들의 문제들을 풀어내기보다는 이게 풀리지 않고 그냥 지연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조금 이렇게 다른 정당들 간에 있어서도 학교 쪽에 있어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정당들 간에도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대립이 되더라도 그것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합의해내고 협력해내고 그러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풀어낼 수 있는 대안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최근에 해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게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공공선의 실현이라고 만약 저희가 한다면 뭐 요즘 모든 면에서 가치에 대한 합의, 가치에 대한 창출 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이장우 후보께서는 말만 앞세우는 정치인보다는 행동하는 정치인 뭐 이런 평가를 그동안 받아오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강점, 매력 요인 중에서 나는 대전광역시장으로서 이러한 내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 적당하다. 뭐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뭐 동구청장 국회의원 이제 당으로서는 당 원내대변인, 당 대변인 최고위원을 역임했는데 결국 아무리 좋은 생각도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행동하기 전까지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동안 홍도육교를 뜯어내고 지하화 국비를 확보할 때도 제가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싸웠고요. 기재부가 이렇게 반대하면 이렇게 대응한다. 이렇게 반대하면 이렇게 대응한다 할 정도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서 결국 홍도육교 지하를 완성을 했고 소재동에 가면 지금 공원 한 10,000평 정도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애당초 대전시가 엄두를 못 냈던 걸 제가 정부 예산을 직접 넣어가지고 통과시킨 이런 일인데 결국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경영은 미래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그리고 도시 미래를 위해서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그 전략 안에서 행동으로 결국 추진력으로 이제 해결해 가는 건데 제가 제 자신의 뭐 단점도 많은 사람이지만 강점으로는 역시 치밀한 전략과 그리고 행동하는 추진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전시도 지금 굉장히 그 추진력이 강한 지금 시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국책 사업의 연전 연패라든가 뭐 도시철도 2호선의 지난 15년 가까이 이 정책의 혼란 또 뭐 아까 말씀드리는 유성 복합터미널 문제 그리고 장대 교차로 같은 경우는 그 충남대 앞에가 상시 정체 구간이잖아요. 네. 상습 정체 구간들이 거기 얽혀 있다고요. 그게 유성IC 근본적으로 유성IC라는 거기에 모든 게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해결책을 호남고속도로 지하화하면서 무인으로 스마트 톨게이트를 분산시켜서 4개 정도로 나누는 안을 지금 발표하고 했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장대동 교차로도 입체 교차로 해야 되는데 시민들 요구는 그건데 거기 무슨 연관이 있는지 땅 주인들하고 연관이 있는지 평면 교차로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한 이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강점이 보다 대전시 미래를 위해서 큰 효력을 좀 발휘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랜드 플랜 그리고 치밀한 전략 그리고 강한 추진력 이게 결합할 때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전시를 얘기할 때 인구 150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좀 아까도 후보께서도 145만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인구 감소, 인구 유출이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구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인구 정책도 마찬가지일 테고. 근데 그런 면에서 대전광역시의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럼 인구 유출이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분들이 의외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해서 이제 이장우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대전광역시의 현황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수가 있는지 그런 평가를 하셨다면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이유는 뭔지 이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대전시정을 평가 한마디로 딱 한다면 무능이라고 무능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 K바이오랩 허브가 대전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최연구의 어떤 R&D가 축적돼 와 있는데 그것도 인천한테 뺏겼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갔는데 제가 시장이었으면 절대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뺏기는 과정에서도 보면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5선 국회의원 다 시장까지 민주당인데 누구 하나 제대로 대통령한테 대전에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 대전에 있든 옆에 인근에 있는 세종에 간다고 해서 무슨 정책적인 효과를 발휘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철도 2호선 문제 그리고 유상복합터미널 물에 그리고 허태정 시장이 되고서 대전이요. 포털에 대전하면 노잼 도시로 아예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방문회를 2019년부터 3년간 했는데 아예 대전시가 노잼 도시라고 선포하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능하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70년에서 한 110년 된 충남도청의 향나무를 그냥 무단으로 배지를 않나 공공어린이집 재활병원을 밀실 협약해가지고 사기업 이름을 붙이지를 않나 학교 없는 아파트 시행 인가를 하지 않나 인사는 특정 인맥과 특정 인맥으로 아예 편중돼가지고 하지 않나 일부 시민단체에 돈 없는 선심성 퍼주기를 해대지를 않나 이게 총체적인 무능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시정을 이렇게 무력화할 게 아니고 사실상 인구가 145만까지 줄은 이유는 단적으로 저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청년이 대전을 연간 한 5만 명 떠나거든요. 5만 명 떠나는 게 왜 떠나겠어요?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에 양질이가 있다면 충남대학교 나온 우수한 학생들이 대전을 왜 떠나겠습니까? 대전에 근무하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해답이 뭐냐.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좋은 기업을 대전에 유치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산업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국책사업을 제대로 유치하려면 미리 대비가 돼 있어서 국책사업이 나올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업 유치에 올인한다. 그러기 위해서 산업용지 500만 평 이상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풍부한 인맥과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들 유치하는데 대전시장이 총사령관 역할을 한다. 결국 좋은 기업이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인구가 줄 수밖에 없고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전의 부흥은 결국 일자리에 있고, 일자리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그런 모든 역량을 차기 시장 4년은 임기 4년 내내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주거와 상업 문제는 기존에 시가화되어 있는 도시 안에서 규제를 격파하고 용적률을 높여주고, 또 한편으로 건축 디자인을 새롭게 하면서 현재 도시를 아주 선진국 수준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이 안에 해결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땅은 먹고 사는 문제에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해결 방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재가 여기 머무르다든지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에 부수되는, 예를 들면 주거 여건, 교육, 문화예술 향유권, 뭐 이런 모든 것이 같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사람들이 와서 머물거나 떠나지 않고 들어오거든요, 유입이.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적인 그 대책 마련이 말씀하신 그랜드 마스터 플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대전시가 했던 2020 계획이나 이런 걸 잘 지켜보면 거의 짜집기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향후 2050 계획 정도는 대전에 있는 전문가 또 학계, 공직자들, 시민들하고 해서 제대로 된 향후 최소 일단 2050 계획부터라도 그랜드 플랜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부분이나 뭐 사회복지나 이런 분야, 교육이나 이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가 인류도시 되려면 이런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도시,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팍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일자리를 놓고요. 그 일자리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사회복지나 그리고 교육,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 생활체육 부분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수준을 높이면서 인류도시로 가는 그런 기준을 그렇게 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일등도시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삼성도, 애플도요. 1등 애플, 1등 삼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류 삼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다릅니다. 1등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가치와 그런 이념, 그리고 시민의 어떤 삶에 있어서 인류를 지향하는 도시가 돼야 된다. 그 흐름을 만들겠다는 예,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게 대전에 아까 말씀하는 그랜드 플랜 이 문제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시정을 운영해 왔다. 그렇게 끌려오다 보니까 준비 안 된 시장이 시정을 맡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내. 그래서 준비 안 된 단체장이 당선이 되면 시민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선 국회의원 실패하고 지난 2년 동안 시 정책 개발에 거의 올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책으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허태정 시장이 나와서 아직도 허둥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정책을 모방하기에 급급하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4년을 했는데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동안 해주는 것도 제대로 제대로 결정을 못 하면서 끌려왔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향후 4년을 더 맡긴들 무슨 비전이 나오고 그 좋은 플랜이 수립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 교수님, 대전의 미래 창출을 위한 바람직한 미래겠죠. 어떤 평소에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네, 그 도시 경영의 패러다임이 예. 지난 10년 동안 보면 크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외형적인 중심의 그러한 도시 경영을 해오다가 한 2010년 정도부터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 10년 동안은 사람 중심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도시 경영의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방점들을 뭐 공동체라든지 이렇게 많이 서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던 것 같고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 한 10년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볼 때 인구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고 또 그게 인근에 있는 세종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특히 또 하나는 수도권에 대학을 갈 때 한 10만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빠진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한 10만 명이 빠진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문제를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을 특히 지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건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 경영의 이런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아마 부울경이라든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대전, 세종, 충청 이 지역이 이런 권역별로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해낼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 같아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좀 마련이 되어지고 보통 20년 주기로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니까 2040을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이 도시 가치를 지향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합의를 좀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랜드 비전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우리가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파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전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유형, 무형의 자산이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주요 자산이라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뭐 대전에 자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 제가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대전 미래 전략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 우선 대전 정신부터 바로 세우자는 쪽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호학파의 사실상 이 핵심인 여기 우리 충청의 어떤 정신 자체가 예를 들어 논산이나 예를 들면 뭐 세종이나 대전 이 지역에 결합되어 있는 이 기호학파의 어떤 정신 이것도 큰 물줄기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정신 이 대전의 정신 자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부터 대전이라는 도시가 그냥 근대 100년 조금 넘은 이런 도시가 아니라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하나의 어떤 지역의 어떤 개념을 확실히 우리 정신으로 가다듬은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 뭐 자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이후에 엑스포 이후에 우리 대덕연구단지 연구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실질적인 과학기술의 메카가 대전 아니겠어요? 그런 대전이고 또 대전이 3대 하천이라는 아주 최강점을 갖고 있고요.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사실상 계룡산도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룡산 그렇지, 여기 계족산 그렇지, 서대산, 대둔산 주변에 이 계족산까지, 보문산까지 사실은 가운데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아주 쾌적한 도시입니다. 이런 쾌적한 도시고 과거에는 교통의 발달, 뭐 교통의 중심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건 이제 시대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그런 정신과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좋은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전하면요, 청년들한테는요, 성심당이랍니다. 근데 성심당도 자산이거든요. 자산이죠. 대전의 자산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저 성심당 빵을 저 국회의원들한테 좀 선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성심당 사장님 아들인 줄 알더라고요. 그 정도로. 근데 요즘도 만나면 그 성심당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심당 같은 좋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으로서의 개념은 괜찮지만 대전은 이제 경제산업도시로서의 어떤 역할 그리고 저 세종과 결합되어 있는 저 행정도시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까지 오면 혁신도시로서의 역할 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전만의 독특한 박성일 시장 때 했던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아주 이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정책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도 저는 큰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런 걸 계승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시민과의 어떤 소통 역대 시장님 중에 뭐 어떤 분이 제일 잘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시민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평상시에 묵묵히 일하는 시민들과의 소통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특정 소수의 시민단체가 직접적으로 시정에 좌지우지하는 일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곡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자산을 키우는 인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요. 아주 높으신 것 같은데 이제 저한테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이런 얘기 좀 후보자한테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뭐 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상공인들은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고요. 네. 또 지역에서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치과대학이 설립돼서 이제 대전에 유일하게 치과대학이 없어요. 네. 그러면 지역 인재 특별 전형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일하게 좀 전에 말씀하시는 지방은행이 없는 도시, 예. 지역은행이 예. 그리고 치과대학이 없어가지고 예. 원광대 치과대학이 와 있잖아요. 그게 좀 웃지 못할 일들인데 그래서 치의학 연구원을 포함한 치과대학 유치는 제가 공약을 하려고 합니다. 예. 하는 게 맞고요. 지역의 치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전 지역 대학의 치과대학을 육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은행은요. 원래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때는 한 250억 정도에서 500억 정도 하는 옛날 자본금을 갖던 옛날 충청은행 같은 지역은행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정책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저 투자를 하고 또 투자하면서 벤처기업들이 성장해서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하는 사실상 특수은행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특수은행 플러스 지방은행 자본금 10조 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250억짜리가 아니고 자본금 10조의 특수은행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 지원하는 전담은행이죠. 그러고서 지역은행 충청도 일반 지역을 은행 업무도 한다. 그걸 대전에 이제 소재를 두기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뜻은 뭐냐? 윤석열 당선인께서 갖고 계신 뜻은 충청권,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기업을 키우는데 아까 말씀하는 방산기업, 항공우주기업, 또 바이오 헬스 기업, 또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 플라잉카 이런 부분까지 대전
또 인근에 있는 충청권에 대거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자본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 자본을 과거 충청은행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특수은행으로 가자. 그리고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특수은행으로 가서 자본금 10조 원에 정말 제대로 된 은행에서 원자력 예를 수출할 때는 원자력 분야 거기에 돈을 대는 이런 은행까지를 고민하는 것 같고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주이다 성격의 은행입니다. 그 은행의 벤처 캐피탈 기능과 또 은행 기능 나아가서 투자 기능까지 다 갖춘 이런 은행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 찬성하고 반드시 대전에 10조 원 자본금 갖춘 본사를 대전에 둔 은행을 꼭 탄생시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도 이번 대전광역시장 후보들이 이런 점은 좀 유의해서 공약 내지는 임기 중에 반드시 실천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단체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특히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지역에 있어서 생활 서비스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볼 때 부족한 부분은 구비되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두 가지 이슈들의 문제들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 균형된 발전과 함께 또 하나는 특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대전 지역이 교통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브랜드도 있었고 또 하나가 과학기술에 대한 브랜드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이런 행정 도시로서의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좀 제시가 되어지고 또 그것을 충분히 이 시민들과 소통이 되어져서 합의를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대전이 직면했던 이러한 풀려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계기가 이런 선거라고 하는 기회를 통하여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많은 공약이 어떤 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바로는 때로는 공약으로 빌공짜 이렇게 허공 중에 흩날리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격으로 이게 좀 왜곡 전달되는 사례가 그동안 빈번히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경험치로. 그래서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 이런 얘기, 매니페스토 선언도 하고 이러시는데 후보자들이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주문, 약속 뭐 이런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그 평가 또 본인 후보자 본인의 참여 의지는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 저는 저 선거를 그동안 치르면서 항상 참여를 해왔고요. 공약을 이행하는 건 그건 이제 선거 때 시민들한테 이런 공약을 저한테 시장을 시켜주면 국회의원을 시켜주면 이걸 이행을 하겠습니다. 약속이잖아요. 그걸 약속을 보고 시민들이 선택을 하셔서 당선시켜준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런데요. 공약을 많이 하다 보면요. 좋은 공약을 아무리 좋은 공약도 많이 하면 당선되고 나면 정말 고단합니다. 그게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것보다 물리적으로 이제 못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홍도 육교 지하화 사업을 공약을 하고 나서 3년 동안 정말 예산 투쟁을 중앙정부에서 하는데요. 홍도 육교를 모르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뭐 끊임없이 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그동안 구청장 국회의원 하면서 제가 했던 굵직한 약속들은 대부분 거의 다 지켰다고 봅니다. 지켜왔고 그래서 동구 지역이 지금
사실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후보 입장에서 보면 두루뭉실하게 약속을 할 때, 공약을 할 때 좀 덜 고단하고 덜 어려운 걸 하면 훨씬 나중에 지키기는 좋은데 그래서는 도시의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략을 짜고 연구하고 발로 뛰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때로는 기업인 만나서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강인한 정신력도 필요하고 근면성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대신에 몸은 아주 고단합니다. 제가 동구청장 때 100대 과제를 이행하려고 새벽부터 뛰니까요. 나중에는 혈압도 한 4년 지나니까 혈압이 상승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러셨겠죠. 예. 요즘 아직도 일부 선거구에서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장도 거의 마무리가 이제 다 전국적으로 보면 됐지만 이제 기초의회 의원, 뭐 광역시 의회 의원 일부 지역은 구청장 후보도 확정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천 후유증이라고 할까, 공천 잡음이 있어서. 그런데 국민의힘 대전광역시장 후보 경선이 뭐 큰 잡음 없이 끝난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관계 설정이 또 많은 분들의 얘기거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팀이 돼서 같이 움직이고 계세요? 대전시장 저희는 이제 박성효 전 시장님,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님, 정윤기 의원님, 장동혁 위원장 이렇게 저까지 5분이었는데 지금 뭐 세 분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냥 지지선언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또 캠프에 함께했던 분들이 대거 제 선거를 지금 돕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영기 의원님은 최근에 대통령 당선이나 그때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공당의 공인이다. 당연히 도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이후에 뭐 휴유증이나 잡음은 일체 없습니다. 없고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다 뭉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지금 구청장 후보들이 대부분 경선하고 있습니다. 경선하고 나면 패자는 깨끗이 승복해야 되고 당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바람직한데 민주당은 도리어 그냥 굉장히 공천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뭐 청년 전략 공천한다 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뭐 일부는 뺐다가 넣었다가 또 뭐 시장 출마하겠다고 경선한 분을 또 뭐 전략으로 구청장을 다시 공천하겠다. 이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한마디로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고요. 시민을 기망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벌인다는 것은 시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고 또 시민들을 업수히 여기는 이런 민주당의 그런 행태들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표심으로 나타나서 대전시의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혹독한 심판을 시민들이 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간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박성효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무지개 프로젝트 같은 공약, 내 정책 사안은 계승할 수 있으면 하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현 시장과 또 새로운 시장 간의 경쟁 일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현 시장의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것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일단 현 시장이 벌려놓은 것은 좋은 정책이든 때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도 마무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미래를 위한 공약을 다음 단계로 추진해 가는 것이지
가장 후진적인 정치는 전임자의 일들을 갈아엎는 겁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아무리 전임자가 예를 들어 조금 미스를 해서 실수한 정책도 보완하고 가다듬어서 마무리해주고 또 전임자의 정책을 갈아엎어 이런 거야말로 정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임자의 아무리 경쟁을 했더라도 전임자의 정책은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의 길은 저에게 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공직자분들은 이 가끔 패를 가르더라고요. 전임자가 더 아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전임자의 사람으로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을 분류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어떤 시장이 와도 한 팀이 돼서 시 발전을 위해서 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편견과 이런 것을 그리고 탕평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전임 시장이 아꼈던 사람은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주 장점이 있든가 그런 것도 다 봐야 되고 그리고 공정한 인사, 편가르는 인사 이런 것들을 과거 새 시장님이 지금 뒤바뀌면서 대전시 공직자들이 편이 엄청 갈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은 제가 시장이 되면 제 역할인 것 같고 창의적으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주고 어렵고 힘든 건 시장이 책임지고 이런 구조, 이런 공직사의 풍토를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뭐 짧게 한 네, 말씀,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있으시던데. 하나는 아무튼 이 화합이라든지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고요. 우리 시대에 특히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의 이 한계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 단체장이 아무튼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정책 아이디어들을 끌어올 수 있어야 이 대전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 발전 이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장으로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역량에 있어서는 추진력이라든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랜드 플랜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져서 그게 시민들과 충분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소통이 되어지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단체장은 개인의 역량보다는 또 조직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서 국과장이라든지 또 담당자들의 이런 역량들 또 동기부여들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잘 준비가 되어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네.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한 30초 내로 시민들에게 유권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저 국민의힘 시장 후보 이장우입니다. 145만 시민의 이익과 권익에 침해되는 일이 있으면 호랑이와 같이 사자와 같이 맞서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 국궁진력입니다. 우리 145만 시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절할 준비를 갖춘 그런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유권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이 향후 4년 혹은 그 이후의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식의 20토론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을 후보로 나오신 분들 모시고 그분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신천식의 20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